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여기 함께 자리하고 있는 분은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 팀장입니다. 앞으로 저는 대박클럽 리딩에 집중을 하고 유튜브 촬영은 옆에 있는 박 팀장이 저 대신 영상 촬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주말 즉 토요일이나 혹은 일요일 영상 촬영은 총체적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영상 촬영을 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은 제가 엄선하여 추천한 종목을 대신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박 팀장님, 우리 대방들에게 혹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대박님들 반갑습니다.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 팀장입니다.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에는 약사님께서 엄선 추천한 종목과 중요한 사항을 제가 전달해드리는 영상 촬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박난 박약사 채널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대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11월 25일 화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박약사님이 평일 장중에는 아무래도 대박클럽에 집중적으로 이제 집중을 하다 보시니까 이런 영상 촬영은 제가 약사님한테 직접 시황이라든지 종목을 전달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99%, 예, 100%까지는 아니고 99% 약사님 말씀을 전달 드리는 거니까 이 박 팀장이 하는 말이 곧 박 약사님이 하는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저는 이제 박 약사님 대신 하는 박 팀장이고 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전 간밤에 미국의 이제 구글 알파벳이죠. 예, 모회사 제미나이가 3.0을 발표를 했어요. 약간 우리가 그동안에 오픈 AI 하면은 아무래도 챗 GPT, 예, GPT 요런 그 GPT만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좀 바뀌어 가지고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3.0 이것도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오픈 AI 하면은 챗 GPT가 엔비디아의 GPU를 기반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면은 지금은 구글은 자체 개발한 AI 칩 TPU라는 걸 씁니다. TPU.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엔비디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체적으로 구글의 어떤 그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반으로도 사용이 된다,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심리 소식이 나오면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6% 무려 6%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따라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빠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환율 이슈라든지 여러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 최근 들어서 이 쇼츠 영상 때문에 좀 새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월봉, 뭐 연봉으로 봐도 되고 월봉으로 봐도 되고 1996년도부터 2025년 11월까지 지금 여기 25가 가리는데 25년입니다. 25년 11월 25일까지의 이 코스피 차트인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1000 코스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증시가 늘 상승해 왔어요. 2000, 3000, 4000 이렇게 있죠. 근데 보세요. 1000 달성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 지수가 이렇게 빠져요. 예, 1000 달성하고 지수가 빠집니다. 뭐 이게 경제적 위기든 뭐 IMF든 뭐 IT 버블.com이든 무슨 이유든까지 빠져요. 그리고 보면 2006년도에
또 2000을 달성을 합니다. 코스피가. 근데 이때 이제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론,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면서 굉장히 급락합니다. 요게 여러분들 이 칸이요, 요거 지금 한 칸, 두 칸이요 50%예요. 마이너스 50%. 이 한 칸이 25%입니다. 마이너스. 엄청나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코스피가 3000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쭉 또 빠집니다. 고평가 논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쭉쭉 빠지다가 이번에 이제 4000을 또 달성을 했어요. 4000을 달성했는데 또 빠져요. 근데 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앞으로 뭐 코스피 5000, 6000 가긴 가는데 이 4000에서 여러분들 좀 조정받을 수 있다. 분명히 이거는 진짜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트 켜놓고. 그래서 요 3800에서 3800에서 4000 요 라인에서는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좀 분명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4000에서 3800에서 4000 라인에서 좀 왔다 갔다 지수 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지금 뭐 내일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베이지북 공개를 합니다. 연준 베이지북 공개하는데 이게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이런 거를 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제적 성장 발표가 좀 있는 것이고요. 지표 같은 게. 그리고 27일 중요해요. 목요일날 우리나라에서 금통이에요. 기준금리, 우리나라 기준금리 발표를 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내릴 수 있을까요? 못 내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대박클럽에서 대박난방에서 봤을 때는 기준금리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환율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환율이 1470원, 이게 아마 외환위기 이후에 거의 제일 높은 지금 가격으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환율이 높아버리면 그만큼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가 됐다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거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원자재를 수입을 해요. 뭐 기름은 기본이고요. 어떤 히토류라든지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이 환율이 높게 되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물건을 만드는 재료값이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은 경제 성장이 더디게 되고 아무래도 주가라든지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현 상황에서 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목요일날 금통에서 기준금리를 사실 이게 내리고 싶어요. 내려가지고 경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환율 때문에 내리기 힘들 거다. 아마 동결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좀 우리 대박난 방향에서 좀 예측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또 하나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신규 상장주가 있어요. 아로마티카라는 요 아로마티카라는 어떤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하는데, 이 종목이 그 화장품주예요. 화장품주. 근데 최근 들어 여러분들 경기가 좀 좋지 않고 좀 주가가 오락가락할 때는 요 신규 상장주들의 좀 수급이 쏠리는 양상들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저번 시간에도 보면은 우리 한라캐스트,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큐리오시스 추천드렸잖아요. 한라캐스트랑 큐리오시스. 요거 좀 보시면 큐리오시스 해가지고 또 수익이 나고, 또 한라캐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요것도 전부 신규 상장이에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빠져도 수급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예수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대량 주식들이 덤펑덤펑 빠지고 이러지가 않아요. 매도가 안 됩니다. 잠겨 있어요. 대주주나 이런 데를 장난치지 못한다고요, 기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오락갈 할 때는 이런 신규 상장주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한라캐스트, 큐리오시스도 말씀드렸고, 이거 수익이 좀 났거든요. 이따가 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앞으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지수가 지금 오락가락한데 앞으로 어쨌든 간에 지수가 계속 오락가락하고, 대한민국의 지수를 받치는 주축은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굉장히 지금 지수가 5일선 빠져가지고 조금 밑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조금 여기서 좀 상승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1주, 2주 이상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주 중심으로만 조금 일부 종목 보셔야 되고요. 2차 전지는 일단 당분간 안 돼요. 어쨌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안정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좀 그렇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AI 붐이 불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투자하고, 그죠? 그러면 AI도 우리가 이제 두 종류가 있거든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요 피지컬 AI가 있고요, 생성형 AI가 있어요. 피지컬,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생성형, 피지컬 AI는 뭐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 AI가 탑재돼서 움직이는 것들, 대표적인 건 로봇, 뭐 자율주행, 뭐 얼마 전에 테슬라 이제 FSD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되기도 했는데요. 요런 것들이 있고, 생성형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는 거. 그러니까 오픈AI,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 뭐 우리나라 이제 제민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요런 것들이 생성형 AI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해가지고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되냐? 바로 요 피지컬 AI를 눈여겨봐야 된다. 피지컬 AI 중에 뭐냐? 로봇이다 이말. 로봇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만 해도 진짜 로봇 관련해가지고 기사만 해도 지금 몇 개가 떴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이 이제 공동개발 협력을 한다는 기대, 요런 기사가 떴고요. 두 번째, 성남시에서 AI 순찰 로봇을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간 경비 인력들이 부족하니까 AI로 순찰, 이런 AI가 순찰하면서 범죄라든지 위험사항들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치한다는 소식이 떴고요. 세 번째, 현대해상에서 로봇 특화보험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로봇도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로봇이 사고 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비해서 로봇 특화보험을 만든다. 이런 세 번째 기사가 떴고, 네 번째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지봇이라고, 이게 도구로 무려 여러분들 106km를 걸었대요. 106km. 그러니까 로봇이 106km, 이게 기네스북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해요. 로봇이 이만큼 걸었다 해서 이번 주만 해도 이런 굵직굵직한 로봇 관련된 이슈들이 좀 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박클럽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냐, 뭐 저번에도 이제 한라캐스트라든지 큐리오시스 전부 로봇 연관주들을 좀 추천드리고, 그 유튜브에서 추천드리고 했었는데,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했냐. 먼저 한라캐스트, 한라캐스트 이제 매매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 저번 시간에 박 약사님이 막 5분봉 막 봐야 된다고 쇼츠 영상에서 여러분들 나오는데, 5분봉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박 약사님이 이제 말씀해가지고 이게 좀 크게 좀 수익이 났는데,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24일날 요 장대양봉이 뜰 때 요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당일치기로 우리가 매도를 했습니다. 요 종목 유튜브에서도 추천드렸고요. 실제 대박클럽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이 났던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SPG, 이 SPG도 로봇주입니다, 여러분들. 로봇주. 이 SPG 같은 경우에도 SPG도 원래는 이게 최근 들어서, 원래 이게 이제 2차전지 관련주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LG와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을 좀 협력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좀 그림을 볼 텐데, 이런데 막 관절이 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관절,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 관련해 가지고 요런 사업을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SPG가 그런 감속기 관련 회사이기도 하니까요. 그래 가지고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가 요걸 실제로 이제 매매를 진행했고,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매수를 해 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지금 5일선 중요하다 그랬잖아. 5일선. 그래서 5일선 타고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갈 때 살짝 조정받을 때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갭이 뜨면서 상승할 때 요 5만원 아래에서 4만 한 9천원 살짝 아래에서 요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이 요 대덕전자는 저저번 주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한번 심택이랑도 그 기억을 하실 분은 기억하실 텐데, 심택이랑도 비교하면서 한 요쯤이었나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무섭겠지만 나중에 보면 주가가 낮아 보인다 했어요. 요런 자리. 그래서 계속 올라갔죠. 대덕전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일 요게 11선 5일선 깨지면서 조금 밑에서 좀 움찔하나 싶었는데, 당일날 요 5일선 11선 다시 시가로 버텨주는 거 보고
시가로 다시 한번 버텨주는 거 보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요 당일치기로 매도를 했습니다. 좀 짧게 매도를 했어요. 요거는 좀 시장이 오락가락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큐리오시스 유튜브에서도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시간 유튜브에서 말씀드렸고 쇼츠 영상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요 언급한 부분이 나오니까 좀 쇼츠 영상도 좀 참조해 주세요, 여러분들. 요 부분 큐리오시스도 우리가 요것도 이제 급등을 할 때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전부 이제 수익을 했어요.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는 요런 여러분들 상장주들, 신규 상장주들의 수급이 좀 쏠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5일선 보이죠? 5일선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5일선만 요거 올라갈 때, 수급 받을 때, 관심 받을 때 5일선만 여러분들이 관심 받아도 80~90% 수익이 낸다 이거예요. 굉장히 어제 핵심 어떤 추천으로 5일선 매매 관련해지고 박약수님이 언급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토요일 영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런 영상들 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 이런 종목들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좀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는 뭐 대형 반도체주라든지 뭐 2차전지 이런 거 잡고 스윙으로 쭉 끌고 가면서 수익 내는 거고, 만약에 시장이 좀 오락가락할 때는 이런 큐리오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 잡아가지고 또는 한라캐스트 같은 종목 잡아가지고 로봇주 잡고 단기에 20% 이상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잡고 수익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잡고 좀 수익 실현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요 아래 가입번호가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셔가지고 좀 많은 참여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 많이 받아 가셔가지고,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 4천에서 오락가락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래 전화번호로 좀 문자 주셔서 좀 도움 받고 이번 기회에 좀 수익 좀 크게 시원시원하게 한번 내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박약사님이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이런 영상 촬영만 약사님을 대리해가지고 조금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고, 직접 약사님이 종목을 분석하고 언급하고 기술적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전화번호 좀 연락 주셔서 문자 주셔서 큰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매매 영상이라든지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 많이 언급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셔가지고 좀 영상들 좀 많이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번 주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유명할 거냐, 이제 뭐 로봇이라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종목을 조금 한번 잡아드리자면 이제 어떤 종목이냐, 약사님의 신규 추천주 첫 번째 추천주는 일단 SPG입니다. SPG 로봇주죠. 자, 근데 SPG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로봇주에 대해서 아까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조금 한번 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SP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LG 사이언스 파크, 그러니까 LG에서 눈여겨보면서 로봇용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협력을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용 관절이죠, 관절. LG랑 같이 좀 협력을 한다는 이 소식이 났습니다. LG에서 아무래도 투자라든지 이런 게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좀 보셔야 되는 게, 최근 들어서 대기업이라든지 빅테크 기업에서 로봇 스타트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실제로. 어떤 게 대표적인 예시냐면은, 먼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투자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다가 요게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 삼성이. 그러니까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 계열사라고 봐도 이제 무방이에요. 그만큼 최대 주주로 지분 투자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 이름 그대로 두산 로보틱스라는 게 있고요. 스맥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스맥. 이 스맥은 어디가 있냐? S&T에 있습니다. S&T 홀딩스. S&T 홀딩스에서 직접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대망의 LG. 요 LG가 어디다 있냐면은, 먼저 대표적인 게 로보티즈가 있습니다. 로보티즈. 요 종목 기억할 거예요. 우리 과거 대박클럽에서 수익 진짜 많이 났던 종목이잖아요, 로보티즈. 근데 최근 들어서 얘가 눈독 들인 게 바로 SPG다 이거예요. SPG. SPG에 일단 어떤 협력을 시작하겠다고는 하는데 지분 투자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LG는 로보티즈, 그리고 SPG,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S&T 홀딩스는 스맥.
예, 요런 어떤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SPG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어쨌든 LG에서 좀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제 좀 개인적 생각이기도 한데 LG가 유독 보면은 로봇에다가 되게 여러 개, 뭐 삼성도 마찬가지로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이제 IT 기술 쪽 하면은 삼성, 뭐 SK, LG 이렇게 대표적으로 IT 관련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삼성, SK 쪽은 이미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고대역풍 메모리 반도체 HBM을 선점을 해가지고 글로벌적으로 거의 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 LG는 조금 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삼성, SK보다 뭔가 툭 튀어나오는 뭐가 없어요. 뭐 LG는 가전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가전 팔아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얘보다 핸드폰을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없어요. 그러면 이 LG에서 삼성, SK를 조금 이길 수 있는 어떤 미래 먹거리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로봇 쪽으로 돌리는 게 아닐까, 이게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LG에서 과감하게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요 SPG, 예, 저번에도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SPG 같은 경우에 요 5일선 요거 타고 올라가요. 예, 여기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줄타기 하고 있어요. 5일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5일선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요게 이제 분봉으로도 봐도 5분봉으로 봐도 요 부분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요 45,000원 라인대 지지를 하고 있어요. 45,000원 라인대. 그래서 요런 부분 계속 요거 살짝 눌렸다가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앞으로 치고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가서 신고가 요 5만원 이상 갈 여지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 해가지고 박약사님 첫 번째 추천주 드리고요. 이 종목도 보시면 사모펀드 보이시죠? 이 사모펀드에서도 굉장히 매매를 많이 합니다.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소수의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고액 투자자들의 그 자금을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얘네가 수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곳이거든요. 그나마 어떤 우리나라의 뭐 작은 헤지펀드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사모펀드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약사님의 두 번째 추천주는 알트입니다. 알트. 예, 알트. 오늘 좀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이게 추천주. 근데 이 상한가 가도 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경기가 주가가 지수가 오락할딱 할 때는 여러분들 뭐 관심 가져야 된다 했어요? 야, 공모주, 상장주 관심 가져야 돼요. 왜냐면 요거 수급이 쏠립니다. 요거는 깔끔해요. 신생아예요. 여러분들 신생아 애기 태어나면은 깨끗하잖아요. 애기 뭐 몸에 병도 없고 뭐 피도 깨끗하고 하다 보면 오줌도 깨끗하고 뭐 대변도 굉장히 깨끗해요. 균이 없어요. 균이. 좋은 균과 막해. 그러니까 이렇게 신규 상장한 기업들은 들어온 어떤 작전 세력들이 붙기가 쉽지 않아요. 예, 붙었다 하더라도 수급이 굉장히 많이 정신없이 쏠리기 때문에 특정 어떤 세력에 대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눈여겨봐야 된다. 요 알트 같은 경우에는 요 종목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이 종목 원래 모바일 단말기 제조사고 국내 3대 통신사 모두 고객사로 확보된 기업이에요. 근데 알트가 상장하고 나서 최근 들어 좀 돈을 좀 벌었는지 AI와 로봇 관련해가지고 신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에도 이제 엮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트가 최근 들어서 국제과제 통해가지고 케어 로봇 그런 제품 개발도 진행 중이면서 최근 미국 대기업과 뭐 로봇 관련 상용화 논의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구체적인 뉴스는 안 나는데 그 미국과 그런 큰 어떤 대기업과 상용화 어떤 확정이 좀 되면은 앞으로 주가가 뭐 떡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종목 봐야 되고, 신규 상장주고 여기 지금 5일선 만들어졌어요. 잘 안 보이게 신규 상장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5일선이 짧아요. 그래서 5일선이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 타고 올라갔죠. 여기 타고 올라갔죠. 타고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위에서 떡상하면서 고점 뚫을 수 있다. 예,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좀 고평가됐다는 부분 때문에 좀 쫙 빠졌지만 바로 올라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 바로 이제 정고점 뚫고 바로 10,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약사님 세 번째 추천주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좀 재미없는 종목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전력이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종목이에요. 지금도 지금 실시간으로 굉장히 크게 지금 양봉하고 이거 신고가 찍으려고 하는데,
이 한국전력이 어제 이슈가 터졌죠. 예. 어저께 이제 한국이랑 튀르키예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튀르키예 대통령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냐면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협력 강화 논의가 있고, 그 대통령이 보는 그 자리에서 한전에서 튀르키예 원자력 공사와 어떤 MOU 체결을 했다 이거예요. 물론 요 MOU가 법적 구속력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 요 MOU라는 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좀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은 또 무슨 주이기도 해요? 재건주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안이 지금 구상 중이고 있죠. 사실상 트럼프 미국과 러시아 주도의 평화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종전이 거의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 관련해 가지고 전력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재건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관련주이기도 하죠. AI 데이터 관련주. AI 하려면 데이터 센터 많은 전력,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한국전력 같은 어떤 종목들의 외국 빅테크라든지 이런 데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원자력, 재건, AI 전력, 요 세 가지의 호재들이 터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양상으로 보이겠다. 그래서 이게 무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9년 만에 신고가입니다. 9년 만에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 9년 만에 신고가를 달성했으니까 이제 떨어질 말 남았네? 아니죠. 9년 만에 신고가가 달성했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더 오를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생각하시면 된다 했어요. 신고가 나왔으니까 주가가 이제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올라가는 주식이 뭐한다? 더 올라간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공식에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수급도 보면은 요 기관 수급이 줄을 이루는데, 특히 요 금융투자 최근에 뭉텅이 자금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도 지금 오늘 뭉텅이 자금 들어왔네. 그래서 수급도 기관이 받쳐주고 있는데, 그럼 외국인은 안 사냐? 아니요, 외국인도 사요. 근데 외국인도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창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한국전력 보시면은 지금 오늘은 이게 창구가 왔다 갔다 좀 빠지면 되는데, 얘네들의 이제 주요 또 매수하는 창구가 하나가 어디냐면 모건스탠리입니다. 모건스탠리가 주요 창구로 또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건스탠리 창구 통해서 매수하는 게 개인이겠어요? 작전 세력이겠어요? 대형 기관이죠. 특히 미국 자금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그런 어떤 수급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요 한국전력 세 번째 추천주들이고요. 앞으로 요 신고가 계속적으로 갈 여지가 많다. 특히 지금 이 종목은 좀 무겁기 때문에 여기 지금 5일선, 11선이 좀 겹쳐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일선, 11선 깨다가도 바로바로 밑에 꼬리 만들면서 여기 위로 바로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냥 가는 종목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한국전력 관심 갖고 보신다면은 앞으로 수익 내는데,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박약선의 세 번째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어렵고, 앞으로 시장이 3,800에서 4,200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위험한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이제 매매하면서 손실나고 이러지 마시고, 요 아래 전화번호 연락 주셔서 박약사님이 직접 종목 선정하고 타점 일일이 다 잡아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주셔도 여러분들 좀 도움 크게 받고, 20% 이상 수익 낼 종목만 잡습니다. 20% 이상 수익 낼 종목 잡아서 좀 수익 내는데 크게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